1번입니다.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부터 C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A부터 C의 지점 P1으로부터 세 지점 P2, P3, P4까지의 거리를, 표는 A부터 C의 동일한 지점, 자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동일한 지점에 역치상 자극을 1회 주고 동시에 1회 경고된 시간이 4초일 때, 4mC일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1부터 3은 1, 2, 3은 A, B, C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B의 흥분전도 속도는 3이고요. 3cm/ms이고요. A의 흥분전도 속도보다는 B가 빠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가그림은 A의 P1부터 P4에서는 이렇게 3초 만에 자극받은 지 3초 만에 마이너스 80mV가 되고, B와 C는, 요거는 A라고 써놓을게요. B하고 C는, 얘네는 P1에서 P4 활동적이 발생할 때 2초 만에, 자극을 받고 2초 만에 마이너스 80mV가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요거 A, B, C랑 1, 2, 3을 매칭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우선 매칭하기 전에 무엇부터 살펴볼 거냐면 요 동일한 지점, 자극을 준 동일한 지점이 어딘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살펴보려면 이제 각 지점마다 상대적인 막전위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긴 플러스 10이고 여기 마이너스 80이죠. 요 3번 보고 찾을 수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 80 그러면 뭐 여기가 됐든 이게 됐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 있는 게 자극을 받은 후 3초 지난 거, 내지는 자극을 받은 후 2초까지 지난 거. 그래서 요 마이너스 80 같은 경우는 전체가 4초니까 얘는 뭐 1초 만에 도착한 점이라든지, 왜냐하면 1 더하기 3이니까요. 그리고 2 더하기 2니까 얘가 2초 만에 도착했든지 할 거고, 근데 얘는 플러스 10은 여기나 여기잖아요. 그러면 자극을 먼저 받은 점은 더 많이 진행되어 있고 늦게 받은 점은 조금 진행되어 있으니 먼저 받은 게 P3고 나중에 도착한 게 P2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출발 지점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P4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발 지점이 P4니까 P4에다가 0초, 출발 0초 때 도착한 점, 내지는 출발한 지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마저 봅시다. 이 녀석을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80인데 요 마이너스 8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막전위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만약에 이게 A라면 자극을 받은 후 더하기 3초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나 C라면 자극을 받은 후 2초 이렇게 될 거니까 전체 시간이 4초인 경우 마이너스 80이 된다는 얘기는 1mC 만에 와서 자극받은 후 3초가 되어서 마이너스 80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만약에 여기라면 얘도 자극받은 지 2초니까 자극받은 후 2초가 되려면 이 지점까지 도착한 시간이 2mC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막전 속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B가 지금 3이라고 했거든요. B가 3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면 P4에서 출발해서 P3까지 가는 데는 지금 2c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B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B는 1초면 3cm나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B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cm밖에 안 떨어져서 1초가 안 걸릴 거니까. 따라서 얘는 B는 아니다.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얘가 더하기 1초가 이게 지금 요건지 모르겠지만 1초 만에 도착한 지점 아니면 2초 만에 도착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P2까지 오는데 2초 만에 도착하려면 그러면 4cm 거리를, P4에서 출발해서 4cm의 거리를 2초 만에 도착하는 거니까 속도가 2cm/ms이 될 거고요. 아니면 얘가 만약에 1초 만에 도착했다면, 요거처럼 1초 만에 도착했다면 그러면 1초 만에 4cm 가야 되니까 속도가 4가 나와야 하거든요. 따라서 요거는 역시 B가 안 되겠어요. B도 안 되지만 뭐도 안 되냐 하면 A도 안 되죠. 왜냐하면
왜 A가 안 되냐면 A는 만약에 얘가 A가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2까지 오는데 1초 만에 와야 하거든요. 근데 1초 만에 4cm를 오게 되면 속도가 4가 돼요. 근데 B가 3이고 A는 A보다 B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3보다 느려야 되거든. 4가 되면 안 되니까 이 녀석은 누구도 안 되냐면 A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2번은 C가 되겠네요. 될까? 그러면 요거는 3번은요? 3번은 C는 정해졌고 B가 아니니까 얘는 뭐밖에 안 될까요? A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 자동으로 1이 B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될까요? 자, 그렇다면 요거 좀 써놓을게요. A의 P3가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A의 P2가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되겠죠? 그리고 C의 P2 여기요. C의 P2가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걸 이제 시간으로 살짝 바꿔놓을까? 시간으로 바꿔놓자면 얘는 요게 마이너스 C는 요 그래프를 보는 건데 마이너스 80이니까 더하기 2초란 뜻이고요. 얘가 더하기 2초인데 전체 시간이 4초니까 이 지점까지 도착하는 데는 2초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나? 그러니까 C의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2초 동안 4cm 따라서 2cm/ms이 되고요. A는 여기까지 오는데 A는 이걸로 보는 거죠. 마이너스 80을 더하기 3초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 시간 4초니까 도착하는데 몇 초 걸렸을까? 1초. 그럼 1초 만에 1cm를 움직였으니 2cm/ms의 속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될까요? 자, 그래서 선택지를 볼게요. 자극을 준 지점은 P4이다. 자극을 준 P4에 맞아요. 기억이 4초. A부터 C의 동일 지점에 자극을 준 경고된 시간이 4초일 때 B의 P1이면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6cm인데 근데 속도가 1초당 3cm를 가니까 도착하는 데는 2초 걸리겠어요. 근데 전체 시간이 4초니까 2초 더하기 2초면 여기서 찾아야죠. 그죠? 여기서 찾아야 되니까 더하기 2초면 마이너스 80mV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 C의 P3 여기요. 도착하는데 몇 초 걸려요? 1초 걸리겠죠. 그러면 더하기 몇 초가 될까? 전체 시간 4초니까 더하기 3초. 그럼 1 더하기 3이니까 여기서 3초를 보면 여기쯤 되겠네요. 마이너스 70보다 조금 아래네. 이러면 그냥 마이너스 75 이렇게 해버리시면 돼요. 대략. 그러면 1보다 작죠. 맞죠? 그 다음 디귿이요. 기억이 5초, 전체 시간이 5초일 때 5초로 바뀌었어요. A의 P1 여기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은 몇 초 걸릴까? 1초당 2cm 가니까 1, 2, 3초 걸릴 거고 따라서 이때가 A의 P1에서는 3초 걸려서 더하기 2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A는 더하기 2초면 어디가 되냐 하면 요렇게 요쯤 어딘가 되겠네요. 따라서 탈분극, 재분극이 맞지요. 정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인지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A와 A', A 스타, A 별에 의해, 니은은 대립 유전자 B와 B'에 의해, 디귿은 D와 D'의 결정이 되고 A, B, D는 A', B', D'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그랬어요. 자, 우선 쓰고 갑시다. 그래서 가는 어디다 쓰지? 가는 A'에 결정되는데 얘가 완전 우성이고 나도 B가 B'에 의해서 B와 B'인데 B가 완전 우성이고 다는 D와 D'인데 D가 완전 우성이에요. 그리고 기억부터 디귿 결정 유전자 중 두 유전자만 X 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다. 자, 요런 내용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부모와 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 1부터 4에서 기억부터 디귿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 1, 2에게서만 1과 2에게서만 디귿이 발현이 됐대요. 부모 중에 디귿 발현된 사람이 한 명이 있나 봐요. 디귿 발현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여기도 얘네 둘만 디귿이 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발현이 안 됐다는 뜻이 될 테고, 부모와 1부터 3의 핵형, 4는 빠지나 봐요. 여기까지는 핵형이 정상이고, 감수 분열 시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만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형성이 됐고, 이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정상 생식세포랑 만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나타내는 자녀 4. 자녀 4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녀석은 돌연변이니까요. 어떤 기준을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이런 가계도 문제에서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죠? 어떤 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와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를 찾아 놓으시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볼게요.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병은 빗금 친 거고요. 니은병이 이렇게 바둑판 모양 한 거예요. 일단 가계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 가계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가계도 분석 영순위라고 해서 선생님이 적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은 기준으로 푸는데요. 가계도 분석할 때 필요한 가계도 밑에 좁으니까 분석 영순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러면 1번은 뭐였냐면 가계도 분석 영순위 1번은 정정병이나 병병정을 찾아라 그랬어요. 정상 사이에서 병이 나오거나 아니면 병병 사이에서 정상이 나오거나. 병병정. 선생님 항상 병에다 동그라미 치죠.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열성인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 더 생각할 건 요 녀석이 만약에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상 부모 사이에서 병 걸린 딸이 태어나거나 정상 사이에 병병 사이에 정상인 딸이 태어나면, 그러면 이 유전은 상염색체 유전으로 돼요. 이렇게 아예 정의해놓고 출발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병이 열성일 때 딸병, 아빠병이 안 되기 때문이고, 병병 정상이면 병이 우성인데 아빠병, 딸병이 안 되기 때문에 상염색체 유전으로 바로 정의할 수 있다 이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우성 반성 유전 조건과 우반이라고 쓸게요. 열성 반성 유전 조건들을 찾아봐서 혹시 오류가 나는 게 있나 봐라. 이 얘기는 선생님이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가계도 분석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놓치는 게, 이렇게 해야지 놓치는 게 없어요. 자, 일단 기억부터 살펴보시면, 기억은 기억 발현 둘 다 기억병에 걸려 있잖아요. 기억병 사이에 정상인 애가 나왔는데 딸이죠. 그러니까 병병 정상인데 딸이요. 그럼 상염색체예요. 그래서 기억은 상염색체고 병이 우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 하면, 이게 뭐 선생님들마다 쓰는 표기법이 다릅니다만 선생님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람, 병 걸린 사람한테 동그라미를 쳐주고, 그리고 상염색체는 항상 2개씩 써줘요. 그래서 우성한테 찍 이렇게 붙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나머지 두 유전자 다 X에 있겠네요. 그러면 X 간단하죠. 이것도 기억병이니까 표시는 해놓을게요. 얘도 기억병. 그 다음 니은병 볼까요? 니은병은 누구만 있냐면 얘만 있어요. 니은병은 뭐야 그러면 정상 병이네요. 그러니까 병이 열성이에요. 아들이긴 하지만 이미 X라고 나왔으니까 X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열성 반성 유전이에요. 이제 디귿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디귿이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이 부분을 포인트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보세요. 일단
니은 디귿은 나하고 다는 연관되어 있어요. 나하고 다가 아니라 기니디구나. 미안. 요거 기억. 선생님이 항상 가나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돼버렸네. 니은. 이건 뭐 굳이 고치지 않을게요. 요렇게요. 그러면 니은 디귿이 X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으니 그럼 연관된 걸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봐요. 여기에 이렇게 X 염색체 길게 그릴게요. 연관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2번 거 X 염색체를 길게 그릴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1번은 디귿병은 있고요. 디귿병은 있고 니은병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니은병은 안 걸린 사람. 그런데 2번은 디귿병 유전자가 있고, 왜냐면 1, 2가 디귿병이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니은병도 걸려있는 사람이잖아요. 잘 보세요. 요거를, 요 X를 둘 다 누가 주냐면 아들 둘이 가진 서로 다른 X는 엄마가 줘요. 그럼 엄마를 지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엄마는 니은은 안 걸렸는데 디귿병 유전자는 있는 X와 그 다음에 니은병이 있고 디귿병이 있는 X 이렇게 둘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러고 났더니 엄마가 디귿병에 대해서 동형접합이 됐구나. 그러면 병 걸린 사람은 아까 부모 중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엄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성 여성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봐요. 아들 둘이 둘 다 디귿병 유전자가 있고 그 두 개 다 X에 있으니 그 X는 모두 엄마가 줬을 건데 엄마는 그럼 동형접합으로 디귿을 두 개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디귿 중에 하나를 반드시 누구한테 주게 되냐면 딸한테 주게 되죠. 그럼 딸한테는 만약에 뭐 이걸 주든 어쨌든 디귿병이 들어갈 건데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딸은 정상이잖아요. 디귿이 안 걸렸잖아. 그죠? 그러면 디귿 안 걸린 것도 있으니까 정상과 디귿병 유전자 함께 있는데 얘가 정상으로 태어나니까 디귿병 유전자가 열성이 되죠. 그래서 얘가 열성이 돼요. 요거 찾는 거 좀 잘 확인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리합니다. 아들 둘이 가진 X가 서로 다를 때 두 X를 모두 엄마가 준다. 그래서 엄마를 만들어 보면 동형접합이 되는 경우가 지금처럼 생기는데 이때는 이 동형접합 중에 하나를 반드시 딸한테 주게 되니까 딸과 만약에 표현형이 다르거든 병이 열성 이렇게 된다. 다시 얘기하면 딸의 표현형이 우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다 찾았어요. 요거 연관된 것도 찾았어요. 자 여기 나와 있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그리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시는 건데 혹시 그냥 그리지 않고도 찾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기억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 이거 맞네요. 어머니 유전자는 B, B', D', D'입니다. 볼까? 요거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근데 니은에 대해서 정상이 B고 그 다음에 니은 병은 B'이고 그 다음에 D 병 걸린 게 D'이니까 D', D' 이렇게 되겠네요. 맞네요. 디귿이요. A는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나는 형성된 정자네요. 자 일단 요 4번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기억병이 걸려 있네요. 기억병이 걸려 있는데 일단 니은병, 디귿병 모두 없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기억병이 걸려 있으니까 A가 일단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병하고 다병에서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나병도 안 걸리고 바둑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디귿병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니은병, 디귿병 모두 없으니 그럼 얘는 니은병도 없고 디귿병도 없는 Y 이렇게 원래 그냥 남자애라면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인펠터니까 사실은 요 부분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을 거야? 얘가 이렇게 X 두 개 있고 Y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게 가능한지, 왜냐면 이게 가능해버리면 요 A가 사실 돌연변이가 된다 이런 건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아빠는 엄마가 디귿병이 있으니까 요 둘 중에 한 사람만 디귿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빠는 디귿병이 없고 니은병도 없죠. 거기다가 Y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려면 원래는 어떻게 태어나야 되냐면 아빠는 Y만 주면 되고요. 엄마가
니은병도 없고 디귿병도 없는 BD 이렇게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면 아빠가 무엇을 줬구나. 여기 있는 BD 중에 요 D를 주는 게 관건이구나. 근데 이게 클라인펠터 Y 남자 되려면 Y도 아빠가 줘야 되고 D도 아빠가 줘야 되니까 아빠가 이거랑 이거를 모두 주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몇 분열 비분리? 1분열 비분리가 된 정자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근육 원소묘마디 X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소묘마디 X의 구조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기역 부분은 우리가 2분의 1 I대라고 부르고 2분의 1 겹치는 부분 요건 그냥 H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기역은 액틴만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쭉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자, 시점 T1일 때 미리 이렇게 그리고 출발하면 편해요. 디귿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보다 0.1 길다. 그리고 T2일 때 기역과 디귿 또 나왔으니까 요 길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놓을 거냐면 요걸 선생님이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 여기다가 기역인데 기역 1이라고 쓰려고요. T1이니까. 그래서 기역 1, 니은 1, 디귿 1 여기는요. 얘랑 똑같죠? 대칭이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니은 1, 기역 1 이렇게 써놓을 거고요. 그럼 여긴 당연히 기역 2 이렇게 쓸 거고요. 니은 2, 디귿 2, 니은 2, 기역 2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 길이는 우리가 x라고 하니까 x1, x2 이렇게 전부 다 1, 2로 구분을 좀 해놓을게요. 괜찮죠? 자, 시점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보다 0.1 길다니까 디귿1의 t1일 때 디귿1의 길이는 니은 1보다 0.1 길대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너는 니은 1보다 0.1 길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요. 시점 t2일 때 기역 디귿의 길이가 같대요. 그렇다면 기역하고 디귿이 기역 2와 디귿 2가 같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걸 디귿 2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그리고 x의 길이는 기역 길이의 6배니까 기역 2의 6배면 디귿 2의 6배죠. 그래서 여기다가 6 디귿 2 이렇게 문자를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디귿 계속 지금 디귿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t1일 때 디귿의 길이와 t2일 때 니은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디귿 1과 니은 2가 같다 이 말이니까 디귿 1이 니은 2와 같대요. 그럼 얘는 디귿 1하고도 같지만 뭐도 같냐 하면 이거요. 니은 1 더하기 0.1하고도 같아요. 따라서 니은 1이 니은 1 더하기 0.1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 얼마가 된 거예요? 0.1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 알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a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거 절반만큼 변하죠. 반대로 얘는 2분의 1에 커지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 플러스 2분의 1의 1을 이걸로 보면 얘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될 거고 요 h대 변한 길이가 요게 변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에 확 나왔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또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디귿 1이 디귿 2가 되기 위해서 디귿 1은 디귿 1 마이너스 0.2가 디귿 2잖아요. 잠깐 다시 볼까요? 디귿 1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0.2가 디귿 2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디귿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요. 이거는 여기요. 디귿 2 더하기 0.2가 되니까 그럼 다 디귿 2로 모아졌잖아요. 보세요. 여기가 디귿 2고요. 여기는 디귿 2 더하기 0.2예요. 여긴 그냥 디귿 2고요.
여기도 디귿2 더하기 0.2고요. 얘는 디귿2잖아요. 그럼 얘는 6 디귿2고요. 아, 그럼 싹 더하면 된다는 얘기네. 그럼 더해보자. 디귿2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하기 0.4요. 그죠? 그러면 5 디귿2 2 더하기 0.4. 한 개 얼마라는 거예요? 요 전체 길이니까 6 디귿2라고요. 그러면 샥샥샥 하면 디귿2가 얼마 나와요? 0.4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디귿2가 0.4니까 이제 여기다 숫자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얘가 0.4고요. 얘도 0.4고요. 얘도 0.4고요. 그리고 거기다 0.2 더한 거니까 0.6이고요. 0.6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뺐으니까 0.6이고요. 0.5, 0.5, 0.5, 0.5. 그럼 밑에를 다 더한 게 얼마죠? 2.4죠. 2.4. x2는 2.4. 그러면 얘는 0.2 빼니까 2.6 이렇게 됐겠네요. 됐나?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방정식 푸는 거예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x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마이오신 그러면 여기는 3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1칸, 2칸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마이오신 그럼 가운데 있는 3칸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3칸의 길이는 얼마요? 1.6이네요. 1.6 맞네. 그 다음 니은 T1에서 T2로 갈 때 X에서 ATP가 ADP로 분해된다. 이게 무슨 뜻이야? T1에서 T2로 갈 때는 수축할 때 근육이 수축할 때 ATP를 사용하니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완할 때는 ATP 안 써요. 수축할 때만 써요. 그러니까 맞는 말. 그 다음 디귿이요. T2일 때 기역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의 합. 기역 더하기 니은이면 이건 원래 변하지 않는 액틴 길이인데 여기 어쨌든 1.0이네요. 그냥 간단히 써놓을게요. 1.0. T1일 때 니은 디귿 길이 더하면요. 1.1. 그러니까 1보다 크다. 맞죠? 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역을 결정하는 3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립 유전자의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라지 스몰 D를 가진다. 잠깐만요. 기역을 결정하는 기역이라는 형질하고 니은이라는 형질 할 건데 기역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3개래요. 이미 여기서 뭐가 결정되는 거야? 다인자 유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역은 다인자 유전 중에서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 대문자 개수에 대한 다인자 유전 문제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니은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라지, 스몰인데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3가지 유전자형에 따른 표현형이 모두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라라와 라스와 스스가 모두 다르다 이런 뜻이네요. 자, 기역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일단 남자 여자 구분 안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르게 떨어져 있다. 즉 기역과 니은을 독립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독립되어 있다는 표현보다 따로따로 계산해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우리가 써먹기 좋겠다. 자, 기역과 니은의 유전자는 각각 라스, 라지 E, 스몰 E인 부모 사이에서 A라는 자손이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나는 표현형은 최대 15가지다. 자, 봅시다. 요 부모를 한번 적어 볼게요.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냐 하면 라스래요. 이거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써볼 거예요. 그리고 지우고 고치면 되니까요. 일단 그냥 써요. 엄마도 라스. 선생님은 항상 얘기하죠. 세로로 쓰시라고요. 가로로 써놓지 마시고 세로로 쓰시라고. 그리고 서로 다른 기역, 니은 떨어져 있으니까 요 기역과 니은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나눠 놓을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자손의 표현형을 봤는데 표현형이 몇 가지 나온다고? 15가지요. 15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 두 개 떨어져 있으니까 위아래 가지수를 곱할 거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가지수를 곱해서, 왜냐면 떨어져 있으니까요. 15가지 만들었는데 15가지면 5, 35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표현형이 5가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나오죠. 그럼 여기는 5가지. 1에서 5, 35가 된 거예요. 되겠나? 그러면 이 삼성잡종, 삼성잡종에서 5가지 표현이 나온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걸 외워두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위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삼성잡종 교배한 결과가 7354인데 7가지, 3가지, 5가지, 4가지 이렇게 나올 텐데 요즘에는요 삼성잡종이 아니라 여기 막 대문자가 막 4개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복잡하긴 한데 일단 기본형은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7354 중에서 5가지, 이 5가지가 이 5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상이 1독립과 이상반 1독립이니까 그러면 얘는 요렇게 붙어있는 이 2개 상인 하나 독립과 이 상반 1독립이 용 고치면 되죠. 고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냥 어차피 틀리면 고치면 되지 뭐. 그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우린 지우개가 있으니까요. 그냥 고치세요. 요렇게요. 틀리고 고치시는 게 아예 틀릴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훨씬 좋아요. 일단 그냥 써놓고 틀리면 고치세요. 더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기억은 다인자 유전 형질이다. 맞는 말. 니은 A의 어머니에게서 요 사이에서 이제 A가 나오는 거니까 A의 어머니에서 형성되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요. 가끔 우리 친구들이 생식세포의 표현형 물어보는데 얘들아 생식세포는 표현형이 없어요. 생식세포에는 표현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간단히 예를 들면 정자 있잖아요. 정자가 이렇게 있는데 쌍꺼풀 유전자를 가졌다. 그럼 쌍꺼풀 유전자를 가졌다 그러면 여기 쌍꺼풀 이렇게 생기고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니까 생식세포는 표현형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생식세포가 유전자형 문자를 만들 건데 최대 몇 가지? 이게 지금 한 쌍, 두 쌍, 세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둘 중에 하나 반 잘라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럼 8가지네요. 두 가지 곱해서 8가지. 그 다음요. A에서 자손이 기역, 니은, 표현형이 부모와 같은 확률. 자, 여기서 보세요. 얘네들이 라스, 라지, 스몰이 곱하면 여기서 나온 애들은 어떤 애들 나올 거야? 라라, 라스, 라스, 스스. 그런데 표현형이니까 얘네 표현형을 생각해보면 얘 표현형이 라스잖아요. 왜? 중간이니까 라스 완전 우성이 아니니까. 그럼 요거 나올 확률이니까 얼마요? 2분의 1. 니은 표현형 2분의 1. 그럼 기억 표현형은 이거 뭐냐면 요 5가지니까 이상인 일동리, 이상반 일동리 이거 곱한 퍼네트 사각형도 떠올려 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얘가 만드는 거 대문자 어떻게 만들어? 3개, 2개, 1개, 0개 만들고 얘는 이렇게 줘도 대문자 2개, 이렇게 주면 대문자 1개, 이렇게 주면 대문자 2개, 그리고 이렇게 주면 대문자 1개. 이렇게 대문자 동그라미 쳐 숫자 세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대문자를 하나, 둘, 3개, 대문자를 이렇게 하면 2개, 이러면 1개, 0개. 각각 확률 얼마씩이요? 4분의 1씩이요. 얘는 대문자를 이렇게 2개, 이러면 1개, 2개, 1개니까 2개랑 1개를 2분의 1씩이요. 확률은. 그럼 여기서 못 찾는 거야? 5, 4, 4. 이거 이미 우리 친구들이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각 칸마다 4분의 1, 2분의 1, 8분의 1이고 두 칸이니까 4분의 8분의 2요. 따라서 4분의 1. 그럼 8분의 1이다. 이거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그려서 외우세요. 외워질 때까지 그리시란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변형이 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퍼네트를 꼭 그리기 추천드립니다. 일부 어떤 선생님들은 그리지 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머릿속으로 그리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으로 일단 그려놓고 그래서 머리로 기억하도록 합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병원체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부터 C를 준비한다. A에다 X를 감염시키고 8일 후에 혈액에서 기억과 니은을 분리해서 각각 분리한다. 기억과 니은은 림프구나 혈청 중에 하나인데 여기 림프구라는 게 림프관 안에 있는 백혈구니까 여기에는 이제 세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세포, 형질세포, 뭐 B림프구, T림프구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B림프구, T림프구, 기억세포, 형질세포 뭐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청은 항체가 들어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항체가 혈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에는 여기 생쥐 B에는 기억을 주사한 후 기억 둘 중에 하나 주사한 후 X를 감염시켰고요. C에도 니은을 주사한 후 X를 감염시켰어요. 그리고 B와 C가 시간에 따른 항체 농도와 감염 5일 후 BC의 X 즉 병원체의 농도를 측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우선은 여기 그래프 보니까 우선은이 아니라 그래프를 봐야 되겠죠. 항체의 농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쥐 B는 주사하자마자 이만큼 생겼네요. 주사하자마자 생겼다는 건 항체를 주사했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러면 항체를 주사받은 게 누구냐면 B요. 그래서 B가 항체를 주사받았다가 항체는 시간 되면 자연 분해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가 돼서 없어진 채로 X를 딱 맞이하죠. 근데 X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얘가 뭐부터 시작할 거야? 1차 면역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럼 B는요. B가 아니라 생쥐 C는요. C는 주사받을 때 항체가 안 생겨요. 안 생겼다가 X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항체가 막 생긴다는 건 2차 면역 반응을 했구나. 그럼 무엇을 주사받았구나? 기억세포를 주사받았구나. 다시 얘기하면 림프구를 주사받은 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림프구 주사받은 애가 C니까 C에다 집어넣은 니은이요. C에다 집어넣은 니은이 기억세포고요. B에다 집어넣은 기억이 항체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선택지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B에 주사한 기억에는 기억세포가 없어요.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있어야죠. 그 다음에 X에 감염된 B에서 체액성 면역작용이 체액성 면역작용 무엇으로 방어하는 거? 항체로 방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X에 감염된 B에서 항체로 방어하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니까 된다. 물론 여기서 주사해 준 걸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스스로 이 생쥐 B가 스스로 방어작용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X에 감염되고 5일 후 여기 5일 후 혈중 X 병원체의 농도는 방어작용을 잘할수록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가 훨씬 방어작용 잘하고 있죠. 그러면 C가 병원체가 더 조금 있어야죠. C에서가 적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일지를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유전자 HH'에 의해, 나는 대립유전자 RR'에 의해, 다는 대립유전자 T와 T'에 의해 결정이 된다. 각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연관계는 분명하고 H가 H'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이거 하나 알려줬네요. 그리고 가부터 다를 결정하는 유전자 중 두 가지 유전자는 연관되어 있다. 일단요, 우선 써놔야죠. 그래서 메모를 합시다. 가나다가 있는데요. 가형질은 HH'인데 다행히 얘는 H가 우성인 걸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나는 RR'인데 뭐가 우성인지는 잘 모르겠고 RR'. 그 다음에 다도 TT'인데 역시 완전 우성이라고만 했지 누가 우성인지 안 알려줬어요. 일단은 이렇게 유전자를 모르잖아요. 그럼 맨 밑에를 먼저 좀 보세요.
맨 밑에를 보시고 이게 각각 어떤 유전자가 병유전자고 정상유전자인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봅시다. 8번은 R을 2개 가지고 있어요. R은 나병에 관련된 거잖아요. R을 2개 가졌는데 8번을 보니까 병에 걸려 있네요. 그럼 R이 병유전자. 요거부터 좀 찾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유전자. 됐죠? 그리고 T는요. T도 역시 8번이 2개 가졌어요. 근데 8번은 T가 D급병이 다병에 안 걸렸으니까 그럼 T는 정상 유전자가 되겠네요. 얘는 정상 유전자. 그러면 T 프라임이 병유전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지요? 일단 이거 정해놨어요. 가에 대해서는 우열을 찾아놨고 나하고 다에서는 병이 어떤 건지 찾아놨어요. 자, 어쨌든 2개는 연관돼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가병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가계도 분석 영순위에 대한 얘기를 해줬죠. 가계도 분석 영순위는 부모가 똑같고 정정병, 병병정 찾아봐라. 정정병, 병병정은 기억병이 요 B금이거든요. 기억병이 B금인데 찾아보니까 부모가 같은 게 없어요. 모르겠다. 그 다음에 우성반성이나 열성반성 중에 틀린 거 찾아보라 그랬죠. 보니까 우성반성 조건, 열성반성 조건 중에 엄마 병일 때 아들이 병해야 되고 딸 병일 때 아빠 병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이게 좀 틀리잖아요. 아, 그렇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마 병, 아들 병 안 되니까. 그럼 얘는 뭐는 아니다. 열성반성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원래 이제 기본은 이렇게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니은 같은 경우도 어떨까? 니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니은도 니은을 보시면 니은은 얘가 니은병, 바둑판 모양인 니은병, 니은병 열성이네요. 정정병, 그죠? 그러니까 니은병은 열성인데 병이 열성이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리고 열성이면 열성 반성병인데 딸병, 아빠병 안 되니까 그렇다면 열성 상념색체. 그럼 열성 상념색체면 정상이 우성이고 병이 열성인 상념색체. 다도 혹시 알 수 있을까? 다는 이제 표로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67이 부모거든요. 얘가 D급병 있고 D급병 있어요. 병 있는데 여기 9번이 병이 없죠. 그러면 얘는 D급병 있고 병 정상. 근데 딸 그럼 상념색체야. 상념색체 우성유전이니까 병이 우성이고 상념색체이므로 얘는 TT가 정상.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되겠죠? 현재 여기까지 지금 벌써 2개나 정했네요. 그 다음요. 가에 대한 걸 보기 위해 어디를 볼 거냐면 이걸 볼 거예요. 3과 4는 각각 H와 H' 중 한 종류만 가진다. 자, 3과 4가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가 한 종류만, 이거 우리 배웠죠. 부모가 한 종류만 가진다. 이게 우리 X유전, 선생님 거 X유전 6가지 중에서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X유전 6가지 중에서 X유전 4번째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한 종류만 가질 때 아들, 딸 다르면 X유전이다. 보세요. 부모가 기억에 대해서 한 종류씩 HH' 중에 한 종류씩 가졌어. 근데 아들은 병 아니고 딸은 병이야. 그러니까 X유전인데 딸이 병이므로 얘가 이형적 합이어서 병이 우성. 그러면 병이 우성인 X유전이니까 요렇게 써줄 거예요. 이걸요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그래 보자. 여기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이게 H와 H' 중 한 종류만 가지는데 이게 상염색체라면 얘는 기억병 없으니까 정상으로 돼 있고 얘는 병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요걸 이제 하나씩 줘야 되니까 정상하고 병 되고 정상하고 병 되면 유전자형이 같으니까 표현형이 다를 수 없죠. 그래서 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 이미 이 상이 아닐 상황은 우리가 다 외워버린 상태에서 가셔야 실제로 수능에서 이걸 좀 준비를 하고 바로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유전 케이스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 물론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실제 문제 풀 때 너무 길어지니까 아예 이 상황 정리해둔 걸 외워버리고 출발하자. 어쨌든 선생님은 X유전 4번째로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럼 다 됐어요. 다 돼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할 건데 하기 전에 혹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나 보자. 선택지 보자. 가해 유전자 성염색체. 네, 맞아요. 가해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어요.
그 다음 1부터 10 중 H, R, T를 모두 갖는 이건 다 써야 되겠다. 그지? 자, 일단요. 요 H에 대한 것부터 써볼까요? H는 항상 남자부터 씁니다. 그래서 정상인 남자, 병 걸린 남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상인 남자한테 H 프라임 Y 얘요. 얘는 병 걸린 남자니까 HY.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똑같죠. H 프라임 Y. 그 다음 얘도 H 프라임 Y. 얘도 H 프라임 Y.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H 프라임 Y는 엄마한테 왔으니까 HH 프라임.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서 왔는데 얘는 기억병이 없으니까 H 프라임, H 프라임. 얘는 H 받아서 HH 프라임. 얘는 병이 걸렸으니까 H인데 그런데 요거 받아서 H 프라임. 그리고 요것도 HH 프라임 되겠네요. 다 됐다. 이제 니은에 대한 거 써볼까요? 니은하고 디귿. 자, 근데 보니까 두 개가 연관되어 있으면 얘는 성, 상, 상이니까 요 두 개 연관된 거 알겠죠? 그래서 누구 먼저 쓰는 거예요? 니은병 걸리고 디귿병 안 걸린 사람 먼저 쓰는 거예요. RRTT 이렇게요. 그럼 RRTT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 이 사람이고요. 또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네요. RRTT. 니은병 걸리고 니은병 안 걸린, 디귿병 안 걸린 사람. 그럼 여기도 RRTT. 그래서 메꿔 보니까요. 여기는 RT를 이렇게 하나씩 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병과 관련해서 메꿔 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RT 프라임 있을 거고, 얘 여기 어딨지? 이쪽 먼저 쓸까요? 그럼 여기도 RT를 하나씩 줄 거고, 얘도 RT가 여기 있는데 여기 R 프라임 T 프라임이니까 얘가 뭐가 될 거냐면 R 프라임 T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잘 모르겠는데 이쪽을 볼까? 얘가 R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R이 하나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가 T 줄 거고 T 프라임 돼야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가 RT 프라임은 이쪽에서 올 거고, 그렇다면 얘는 디귿병에 걸렸으므로 T를 가져야 되니까 T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얘가 R 프라임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와? R 프라임 R 하고 TT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다 됐네요. 그래서 1부터 10 중 HRT를 모두 갖는 구성원 몇 명이냐? 그러면 눈으로 셀 수 있지만 직접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누가 있어요? HRT 1번. 또 누구 있나? 4번이 있죠. 4번. 그리고 6번. 그리고 8번. 그리고 9번이 있네요. 그래서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됐죠? 자, 10의 동생이 태어날 때 10의 동생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6, 7 사이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요 사이에서 아이가 나올 때 가나다 중 가만 발현될 확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는 발현이 되고 다가 발현이 안 될 확률,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가가 발현될 확률이라면 H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겠고, 나가 발현이 안 되고 그러면 R 프라임 찍, 그 다음에 다는 발현이 안 돼야 되니까 그럼 TT 이렇게요. 그러면 위에 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 여기서 2분의 1 하고 그 다음 R 프라임 TT, 그러면 R 프라임 TT는 4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8분의 1이 나와야죠. 정답은요, 기억만 맞습니다.